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하며 무더위에 대한 걱정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고요. 또 하나의 대비책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 과일 중에 면역력을 높이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보라색을 띠는 포도나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항산화, 항암, 면역 증진 효과가 있고요. 참외에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아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일들은 껍질에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아서 껍질째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하니까요. 제철 과일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강원도 원주로 갑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원주에는 단관극장이 무려 5곳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모두 문을 닫았고 마지막 남아있던 하나의 극장은 2020년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원주로 함께 가보시죠. 용서가, 너 어디야? 빨리 좀 와. 지금 우리 영화 시간 다 됐어. 명수는 왜 찾아? 오늘 볼 영화 이 18세 미만 관람 불가야. 걔 어차피 와도 못 봐. 명수 핸드폰 번호는 왜? 010이라니. 017-1234-4567. 017. 마스크는 또 왜 시대가 어느 땐데? 빨리 좀 와. 진짜 얘도 정말 약속 시간 안 지킨단 말이지. 어떡해. 원주에 영화관이 5개인데 어딘지 안 알려줬잖아. 시간 다 됐는데 먼저 들어가서 보고 있을까? 진짜 못 살아. 몇 살? 어머 삼촌, 저 당연히 18세 이상이죠. 꽃다운 정태 20살. 아우 삼촌, 무슨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괜찮아요. 이따가 친구 한 명 올 건데요. 그 친구 얼굴 딱 보잖아요. 그러면 30살. 진짜. 커트.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추억 하나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극장 투어 출발. 용석이 왜 하나 이게 진짜. 누군가에게는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 장소였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의 공간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의 위로가 돼주었던 그곳. 바로 우리네 작은 시네마 천국이었죠. 1957년 문을 연 원주 극장을 비롯해서 시공간, 아카데미, 문화극장 등은 원주 공연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우리의 삶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한 소중한 공간이었죠. 자, 정말 이 추억은 방울방울인 것처럼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극장을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그런데 다 없어진 줄만 알았던 이 원주의 극장이 한 군데가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남아있는 이 극장의 정체는 어떤 곳인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말 다행인 게 유일하게 한 군데는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극장이에요? 아카데미 극장이고요. 196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주에서는 총 5개의 극장들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폐관과 철거들이 이어지고 아카데미 극장만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제가 여기 딱 와봤는데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안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손님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네. 네, 지금 현재 어떤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2006년도에 많은 극장들이 문을 닫게 됐다가 한 14년 동안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또 책도 볼 수 있는 서점 같은 공간으로 올해 9월에 좀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번이 7월이니까 딱 2달만 뒤면 이제 맞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짠하고 등장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옛날 우리네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아니 근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옛날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이 엄청 노후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의 극장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 의자들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의자들을 교체해가지고 지금 다른 극장에 있는 의자들하고 비슷하긴 하죠. 근데 구조면에서는 극장식 영화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 앞에 있는 무대들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 의자들 순서가 B, Q, J 막 엉망이에요. 근데 이 의자를 어디서 제가 보기엔 중고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오니까 예전에 저런 의자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이 의자들을 가져와서 색깔만 맞춰서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요 의자들을 얼마 전에 청소를 다 했습니다. 요 두 줄 정도는 올해 8월, 9월 달 행사할 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저 위에 있는 붉은색 의자들이 원래 아카데미에 있던 극장 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있던 의자들은 또 철거를 해서 창고에 다 있더라고요. 극장의 내부 관리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와, 여기가 무대구나. 이게 사실 극장의 메인은 이 스크린이랑 그다음에 앞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스크린이 아마 이 90년대 새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은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실버 스크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질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난 곳들이 한 두세 곳 정도 있어서 저것만 보수하면 영화 상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컬러인가요? 컬러죠. 저는 옛날 영화관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흑백일까 해가지고. 영화도 뭐 틀 수 있겠지만 컬러 영화도 틀어야죠. 그런가요? 네. 그럼 무대 저 한번 밟아보고 싶다고 올라가 볼게요. 네. 조심하십시오. 이게 의자도 나무예요, 나무. 자, 이게 튼튼하죠? 네, 튼튼합니다. 오, 튼튼해. 야, 근데 이게 사실 영화관은 진짜 바로 앞에가 스크린인데 이 무대가 이렇게 있네요, 국장님? 요즘에는 영화용으로만 영화관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60년대, 70년대에서는 뭐 시민들이 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시 행사를 여기서 하고 퇴임식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고 영화는 당연히 틀었고요. 그래서 극장식 영화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9월에도 그런 연극 공연들, 뭐 다른 다채로운 음악 공연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진행해 보려고요. 그때를 좀 현대적으로 복원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시야가 탁 트인 게 여기 네. 공연하기에 완전 최적화된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한 740석 정도가 아카데미 극장입니다. 1,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모습을 지켜온 것처럼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아카데미 극장. 이 고마운 변화가 옛 추억을 다시 가져다주고 이 시대 새로운 웃음을 안겨주겠죠. 국장님, 이 원주의 유일한 아날로그 극장 저도 개관하면 꼭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극장이 왜 다시 재개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극장 자체가 원주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기억들이 묻혀 있는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고 그것들이 다시 재활용돼서 원주의 또 다른 역사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도심에 8시 이후면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를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극장에 계속 영화가 돌아가고 공연도 진행되고 항상 올 수 있는 곳이 되면 밤 8시 이후에도 아침에도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원도심에 정말 사람 냄새가 났으면 좋겠고요. 사람 냄새가 나면은 이것이야말로 이 도시재생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꼭 여기 다시 한번 놀러 올게요.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실 이 앞전에 아카데미 극장에 가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근데 이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건축 설계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저는 건축물의 역사,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공법, 그다음에 뭐 형태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실측 조사도 하고 또 실제로 천정 속에 들어가서 그 트러스, 목조 트러스에 대한 것들도 다 실측을 해서 자료화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좀 계속하고 있죠.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 사라져가는 원주의 극장들의 보존을 위해 10년 동안 건축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미래의 지역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런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다음에 우리 도시 속에서의 저 극장의 어떤 흔적,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존을 하고 또 현재에 맞게 또 재활용을 하면서 지역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의 근대 건축물들을 다시 살리는 재생 활성화 사업, 즉 근대 역사문화 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한번 저희가 시도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선정이 안 됐었는데 올해 다시 준비해서 재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꼭 다시 한번 성사될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가지고 뭐 추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동 그리고 원주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부흥시키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극장을 보존하는 일은 바로 지역민들의 추억과 새로운 시대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곧 새롭게 문을 열 아카데미 극장,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 그리고 눈물과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4년간 문을 닫았다가 2달 후면 새롭게 문을 연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옛날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새롭게 문을 여는 이 극장 또한 원주의 문화중심지로 큰 사랑을 받기에 기대해봅니다. 이번엔 충북 제천으로 갑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엔 몸에 좋은 음식들로 영양 보충이 절실한데요. 제천에 가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특별한 보양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보양식인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덥다 더워 뜨거운 태양 아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체력 충전 요리. 매일 먹던 그 맛은 잠시 넣어두고요. 색다른 보양식 만나러 가보시죠. 보양식 만나러 가는 길은 항상 설레는데요. 그런데 정작 만나러 갈 사람이 보이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더위에 국민 리포터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시작부터 비몽사몽이네요. 찬욱 씨 일어나세요. 찬욱 씨. 찬욱 씨.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박찬호입니다. 와,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은요 기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더워. 야, 진짜. 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긴가 봅니다. 이야, 다 왔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은요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여기 더위를 이길 수 있는데 일을 해야 돼, 일을. 일을요? 어. 일부터 하라고요? 보양식 먹으려면 일부터 해야 한다니 우선 시작은 했는데요. 체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밥 줘요. 더위를 이기려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이거 사료 주고 똥만 치우고 있어요. 도대체 보양식이 뭔가요? 보양식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 뭐요? 여기, 염소. 염소? 첫 번째 보양식의 주인공 염소 되시겠습니다. 최고의 염소 고기를 맛보기 위해 한식당을 찾았는데요. 가마솥에 장독대까지 손맛이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은요 그 보양식으로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들어가 계셔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주문을 받으면 그때 바로 신선한 반찬을 만든다는 주인장. 기다림도 잠시 뚝딱 반찬이 완성되고 테이블 위에 세팅 들어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찬이 무려 24가지입니다. 반찬 천국이죠. 바로 식욕이 더단합니다. 잠깐 메인 요리가 나가야지 반찬만 먹으면 어떡해요. 메인 요리의 정체는 바로 염소불고기. 평소에 흔히 탕과 전골로 많이 즐기셨을 텐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염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요. 아, 이거 보니까 생고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농장에서 봤던 그 염소인가요? 네네. 직접 길러가지고 저희 거는 염소를 잡수셔 보면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센 걸로 한 데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염소 불고기도 그 소 불고기처럼 이렇게 익혀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고기도 오래 끓이면 질기지 않아요. 예. 살짝 익혀서 잡수시면 훨씬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맛있게 살짝 좀 들어보세요. 해줄게요. 예. 그럼 살짝 익혀서 맛있게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와. 그러면 이제 염소의 선입견이 싹 가실 거예요. 누른내 같은 게 일절 없을 거예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염소의 선입견 뭐 누린내 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과일향이 쫙 있으니까 한약향하고 달달하면서 네. 고기가 부드럽게 네. 또 쫄깃쫄깃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걸 끓이는 게 더 야들야들 맛있고 오래 끓일수록 질겨져요. 질겨지는구나. 예, 예. 또 국물이 별미잖아요. 이 또 불고기는 이렇게 남은 양념 국물이 정말 맛있잖아요. 예, 밥에 근데- 비벼 먹어도 맛있고. 예. 제가 한번 염소 불고기 양념 국물은 어떤 맛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국물 맛 궁금하시죠? 여기다 밥 3공기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게 달달한 거예요? 약초하고 자연으로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 10가지 약재의 물을 달여가지고 그 물로 양념을 해요. 십전이라는데 십전에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단삼이나 단삼 같은 거는 또 들어가고 이제 좀 약간 구기자 같은 거 단맛 있잖아요. 대추의 단맛, 구기자의 단맛 그런 걸 조금 포함을 해요. 더. 설탕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달고 맛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매운맛, 순한맛 모두 맛있지만 무엇보다 한약재를 넣고 진하게 우려낸 국물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올여름 더위 금세 잡겠네요. 와, 진짜 잘 먹었다. 반찬도 24가지에 그리고 또 염소 불고기 정식이 2가지 종류. 매콤한 맛, 또 그 순한 맛. 여기에다 또 밥까지 비벼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다음 장소는 안 가셔도 되겠어요. 다음 장소? 뭔데요? 아, 뭐 걷다 보면은 뭐 다 소화되고 그러는 거죠. 뭐 걸어갈게요. 다음 보양식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와도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료들인데요. 이게 다 뭔가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 집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본 재료들입니다. 기본 재료가 이렇게나 많아요? 총 48가지 정도. 양파 껍질, 팥뿌리, 그리고 진피, 계피, 둥글레, 그다음에 진피, 대추, 통후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48가지 한약재를 넣어 만든 소갈비찜. 위풍당당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1등급 소갈비에 백목이버섯, 표고버섯, 황금송이까지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보양식계의 최고봉 소갈비찜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막 기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직접 그러면 개발하신 거예요? 네. 이 맛있는 소갈비찜을 만들 정도면 뭔가 특별하신 분 같아요. 네. 진짜요? 그 비밀을 밝혀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약선 천연 조미료 명인을 받았습니다. 명인이요? 그 명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명인의 명기를 공개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네. 사용하는 천연 약선 조미료입니다. 아, 약선 조미료. 네, 간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맛을 책임지는 생강으로 만든 청이고요. 그다음에 조청. 그다음에 요거는 튀기고 굽고 하는 기름. 네. 그 약선 조미료로 이렇게 진짜 맛있는 반찬과 또 이 소국 갈비찜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명인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기력 회복할 수 있는 소갈비찜을 제가 정성스럽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입만 먹어도 힘이 절로 날 것 같은데요. 야, 향기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약 향도 좀 나네요. 예, 그렇죠. 예. 한번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한약재 육수가 몽땅 배인 고기 맛. 정말 일품입니다. 와, 제가 이 갈비를 먹으면요, 그 고기 맛만 나는데 이 고기 안에 그 정말 정성스러운 그런 소스와 그 맛이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천연 조미료 간장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다 드실 때까지 짜지 않고 그 단맛도 조청이나 생강청을 끓여서 사용을 하니까 은은한 단맛이 다 드실 때까지 입안에 아마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천연 조미료다 보면 뭔가 싱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맛 진짜 느끼면서 뭔가 그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딱입니다, 진짜. 육수에서 조미료까지 정성을 다한 최고의 보양식을 만났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보약을 먹는 것 같은 든든한 기분인데요. 올여름 끄떡없을 것 같죠? 아름다운 밥상이네요. 여러분도요, 이 여름이라고 푹 처져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도 찾고 입맛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활기차게 하루하루 보내세요. 매년 같은 보양식을 먹었다면 이번만큼은 색다른 맛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역대급 더위의 걱정 말고 체력 충전해서 시원하게 이겨내자고요. 더운 여름이지만 괜찮아. 염소고기 하면 지방은 적게 들어있으면서 맛이 담백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불고기로 맛본다면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하고요. 천연 조미료로 정성 들여 만든 소갈비찜 또한 먹으면 그대로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홍천으로 갑니다. 최근 여자 배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구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졌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여중 배구 클럽이 창단되자마자 좋은 성적을 내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 중등 여자 배구 클럽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체육관을 가득 울리는 우렁찬 함성. 8명의 학생이 뿜어내는 열정이 뜨겁다. 학생들이 펼치는 경기는 바로 배구. 잘 받고, 잘 올리고, 잘 때리고 3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 배구 경기다. 중학교 학생들로 한창 연예인을 좋아할 나이. 배구할 때와는 달리 앳되고 어린 선수들. 하지만 배구만 시작했다 하면 펄펄 날아오른다. 공에 집중하는 모습이 꽤 당찬데. 배구가 좋아 시작했고 배구에 꿈을 건 홍천 중등 여자 배구 클럽 선수들. 배구만의 매력이 궁금한데. 공을 계속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 릴레이가 오래 가다 보면 그 점이 되게 매력 있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배구가 좋아요! 배구의 꿈을 실은 선수들을 만나보자. 학생들을 만나러 간 곳은 홍천여자중학교. 참되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전교생 520여 명이 함께 공부하며 꿈과 열정, 빛나는 성장을 위한 배움터. 체육 수업이 한창인 2학년 교실.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홍천 중등 여자 배구 클럽의 주 공격수인 다빈 양. 탁구에도 소질이 있다. 배구만 하면은 좀 재미가 좀 떨어지는데 체육 수업으로 다른 수업을 하고 있으니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탁구가 너무
나중에 배구 안 되면 탁구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유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1학년 교실. 지식이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은 세계 지리를 탐구하는 시간. 공부만 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하랴 운동하랴 바쁜 홍천 중등 여자 배구 클럽 학생들. 운동선수도 운동만 하지 않고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하나 소홀히 안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다른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향하는 시간. 하지만 홍천 중등 여자 배구 클럽 학생들은 함께 차에 오른다. 수업을 끝나고 나서 4시부터 저희 이제 스포츠 배구 클럽 학생들이 4시부터 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다. 홍천군 체육회 중등 여자 배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신생팀. 전국 최초 방과 후에 운동하는 배구 전문 클럽이다.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인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후원과 격려가 있었다는데 창단 후 첫 경기에서 감격의 승리를 이룬 홍천 중등 여자 배구 클럽. 방과 후로 이제 애들이 연습을 해갖고 지금 이제 클럽 배구 팀을 창단을 했는데 이번에 창단하고 5일 만에 전국대회 나가서 예선 통과도 하는 좋은 성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천이 배구를 많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작년에 열렸던 생활체육 도대회에서도 남자부가 우승하고 여자 일반부가 3위를 한 그렇게 배구를 사랑하는 고장이기도 해서 이번에 여중배구 창단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힘을 실어줬고 또 많이 격려해줘서 창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모인 홍천 종합체육관. 함께 모여 준비 운동을 하는 선수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또 학교 방과 수업으로 우리가 전문체육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진짜 공부와 엘리트 체육을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좋은 프로 선수로 갈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최선을 다합시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력 단련은 필수. 넓은 체육관을 오가며 몸을 단련한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팔굽혀 펴기도 거뜬히 하는 학생들, 아니 선수들. 공으로 함께하는 운동인 만큼 공 컨트롤과 팀워크가 중요하다. 공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호흡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저는 약점이 스파이크를 세게 때릴 때 공에 힘이 안 실리는 건데 앞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열심히 해서 공에 힘이 많이 실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점프가 좀 낮아가지고 이제 공격수를 하려면 점프력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뭐 스쿼트 아니면 뭐 허벅지 강화 훈련 뭐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강서브 날려서 상대방이 못 받았을 때 포인트 났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서브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강서브 날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에 시합 때 리시브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다음 시합 때는 리시브를 세터한테서 잘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훈련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면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는 선수들. 지금은 공격만큼 중요한 수비 훈련. 뛰고 몸을 날리며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여기저기에서 날아오는 공을 다 받아내기 위해 집중하는데 공을 받다 보면 이리저리 넘어지기 일쑤.
하지만 쓰러져도 괜찮다. 선수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분이 있는데 정재인 선수의 어머니. 처음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 딸 왜 운동시키냐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데 왜 운동시키시냐고, 너무 힘든데 그런 운동 왜 시키시냐고 그랬는데 본인이 너무 재밌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부모로서는 뭐 아이 편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운동을 같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쭉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또 집중력이 또 더 잘 생기고 학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만족하고 하니까 저희도 그냥 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고 있죠. 이제는 공격 훈련이다. 레프트, 라이트, 센터 위치와 코트를 바꿔가며 훈련 또 훈련. 배구 클럽 창단 후 영입한 배구 선수 출신의 감독님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도 일취월장 늘어간다. 저희 학생들이 일단 초등학교 때 배구를 했던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기본기는 탄탄한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저학년 아이들이라 키가 좀 작아요. 그걸 좀 보완해가지고 뭐 내년에 내후년이나 아이들이 키가 더 큰다면은 조금 더 좋은 배구 실력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 프로나 실업팀 좀 더 이 배구를 함으로써 좀 더 큰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수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연계 체육으로서 홍천군 체육회 그 성과를 저희가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선수 수급 문제를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앞으로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장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사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다. 4명씩 두 팀을 이뤄 경기를 하며 실전 감각을 익힌다. 훈련도 실전처럼 열심히. 배구에서 중요한 서브 훈련. 강서브 연습을 하며 훈련을 마무리한다. 지금 키가 168인데 배구는 키 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더 크고 있어서 180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이번 춘계 때는 저희가 6강에서 떨어졌는데 이번 7월 25일에는 종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요. 11월 달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다음 연도에는 애들이 도대표를 땄으면 좋겠어요. 키는 작지만 점프를 높게 뛰어서 공격을 포인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꼭 국가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홍천 중등 여자 배구 클럽. 여학생들의 풋풋함 속에서도 진지함이 느껴진다. 어리지만 다부진 각오와 실력으로 배구 선수로서의 꿈을 이뤄가는 선수들. 꿈을 향해 힘든 훈련도 묵묵히 견디고 이루고 싶은 목표와 희망이 있기에 한마음이 된다. 힘들지만 땀 흘린 만큼 미래는 더욱 밝다. 공부는 열심히, 배구도 즐겁게. 천 여자 중등 배구 클럽! 기존의 중학교 소속 배구부와 달리 홍천 중등 배구 클럽은 전국 최초로 방과 후 배구 전문 클럽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홍천 중등 배구 클럽,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하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위산의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을 자극해 위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간단히 음식을 드신 후에 마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